안녕하세요, 수홍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GH5를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이제 장단점을 한번 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장점으로 이제 첫 번째로 모니터의 시인성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제 야외에서 촬영할 때도 충분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 창으로 봤을 때랑 이제 컴퓨터 창으로 봤을 때랑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GH5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영상 촬영할 때의 그 모니터 창에 보이는 모습과 PC로 봤을 때의 결과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이제 모니터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보는 느낌을 받아서 좀 더 찍는 재미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손떨방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디 내장되어 있는 우측 손떨방도 좋은 편이긴 하지만 1235 렌즈 같은 이제 듀얼 IS가 적용이 되는 렌즈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좋아지거든요. 제가 뭐 등산 갈 때도 좋다고 느꼈고, 뭐 여행이나 뭐 일상 영상 찍을 때 손떨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닌자 걸음까지 해주면은 정말 좀 과장 조금 보태서 짐벌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짐벌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무거운 거를 항상 또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세 번째로는 내장 오디오 성능이 좋다고 느꼈어요. 외장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촬영할 때도 이제 가끔 있는데, 소리가 나름 깔끔하게 수음이 되는 영상들을 자주 봤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내장 오디오 성능이 좀 우수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나소닉 하면 방한 성능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도 이제 야외에서 장시간 부담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뭐 방한 성능이 없는데 겨울에 야외에서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은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내부 고장이나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한 성능이 있는 카메라라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장 마이크 꼽는 부분이 작은 커버로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S5처럼 이제 커버가 크질 않아서 모니터를 돌릴 때에도 걸리적거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만약에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된다면 S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이어폰 단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만약에 장시간 돌아다니면은 이제 거기에 먼지 같은 게 조금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GH5는 이렇게 위에 따로 조그맣게 커버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듀얼 SD 카드 슬롯. 이 듀얼 SD 카드 슬롯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GH5가 이제 4K 10비트 24프레임 기준으로 연속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128GB 메모리 카드를 2시간 정도면 거의 꽉 차서 다 써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장시간 촬영을 한다 싶으면은 메모리 카드가 꽉 차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메모리 카드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렌즈가 작고 가벼운 편이며 가격도 싼 편입니다. 렌즈가 작다는 것은 이제 무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가격이 싼 편이라 풀프레임으로 렌즈를 뭐 하나 산다고 하면은 그 가격이면은 마포 렌즈는 렌즈를 한 두세 개 정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편은 아니라서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소니 카메라 이것저것 쓰고 캐논 카메라 이것저것 쓰다가 이제 처음으로 GH5로 넘어왔었을 때 그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선예도가 은근히 너무 좋아갖고 그때 FHD로 찍고 나서 와, 저는 무슨 4K를 보는 줄 알았어요. 물론 소니의 4K 정도는 아니지만 GH5 FHD 선예도가 정말로 그때 제가 90D를 썼거든요. 근데 90D의 4K보다 좋게 느껴졌어요. 이게 약간 GH5가 샤프니스가 조금 강한 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선예도가 굉장히 좋아서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FHD가 좋기 때문에 이제 고속 프레임 촬영 시에도 어느 정도 화질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덜 떨어지겠죠. 저는 그 부분이 좋았고, 물론 4K 화질도 정말 우수합니다. 영상 촬영에 필요한 편의성이 좋은 편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아닌 앵글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히스토그램, 벡터, 파형 모니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요. 초점 전환 기능이나 뭐 4K 크로핑, 브이로그로 찍으면 럿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1인 미디어 영상 창작자에게는 이런 기능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자주 사용은 하진 않지만 기능이 없어서 못 쓰는 것과 기능이 있는데 안 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4K 24프레임 10비트가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을 때 2시간 정도 촬영을 하니까 128GB 메모리가 꽉 차더라고요. 자, 그리고 GH5의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AF입니다. AF는 정말 구립니다. 많이 어두운 곳이나 많이 밝은 곳에서는 이제 이 초점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전 S5 테스트 할 때도 AF 테스트를 했었지만 사실 뭐 S5가 AF가 좋아졌다, 몇 배는 향상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실제로 테스트하고 느껴봤었던 결과 이 콘트라스트 AF는 정말 한계가 명확해요. 아무리 정확도가 향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바보짓을 정말 좀 많이 하고, 센서 크기에 따라서 AF 성능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작기 때문에 많이 끼는 편입니다. 야간에는 ISO 3200 이상으로는 두기 힘들고요. 그래서 야간 촬영 시에는 밝은 렌즈가 필수입니다. 그 외의 단점들을 좀 찾아봤는데 솔직히 단점은 이 둘밖에 없어요. 사실 뭐 AF도 아쉽고 노이즈도 아쉽긴 하지만 AF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많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조금 정적인 촬영과 빠른 카메라 무빙이 필요하지 않는 촬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MF로 촬영을 해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도 막 이것저것 크롬 미러리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크롬 미러리스 카메라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H5가 이 가격대에 정말 이런 성능을 뽑아주고 편의성이나 영상 촬영에 있어서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복합적으로 따졌을 때 점수를 높게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수홍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